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할 때 유용한 기능 3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살펴보면 마커, 인아웃, 그리고 커렉트 파일입니다. 이 3가지 중에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건 마커입니다. 마커 기능을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특정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영화의 씬 넘버라던가 챕터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특정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을 표시할 때라던가 공동작업에서 다른 팀원이 작업해야 할 거를 기록해 놓는다던가 또는 나중에 내가 다시 볼 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싱크를 맞추는 용도입니다. 예전에 동시에 카메라로 여러 대 촬영을 할 때 그 영상들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스레이트 소리에 마커를 다 찍어가지고 영상 싱크를 맞추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운드를 분석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영상 싱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마커를 찍어서 싱크를 맞출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싱크 맞추는 건 빼고 앞에 2가지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영상 하나를 타임라인에 놓아 볼게요. 마커 단축키는 M 아니면 화면 위에 이 표시 있죠? 이게 마커 표시입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를 해도 됩니다. 영상 클립을 선택하지 않고 M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커가 위에 찍혀요. 보이시죠? 그리고 영상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M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영상에 마커가 찍힙니다. 그런데 위에 아이콘 있잖아요. 위에 아이콘은 이 클립이 선택되어 있어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위로 찍히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마커는 무조건 타임라인에만 마커를 찍히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경우는 클립을 선택하지 않으면 타임라인, 클립을 선택하면 클립의 마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커들은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커 같은 경우에는 Shift M을 누르시면요.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다음 마커로 Shift M, 다음 마커로 Shift M, 다음 마커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전 마커로 가고 싶으시면 Ctrl Shift M 누르시면 이렇게 뒤로 가고요. Ctrl Shift M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또 뒤로 갑니다. 만약에 해당 마커를 지우고 싶으시면 Ctrl Alt M 누르시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전체 마커를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시면 Ctrl Alt Shift M 누르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상에 있는 거는 안 지워졌죠? 영상도 선택하시고 Ctrl Alt Shift M 누르시면 없어져요. 이 단축키들이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상단 메뉴 있잖아요. 여기에 마커라고 있는데요. 이 마커를 보시면 여기에 Add 마커, 다음 마커로, 이전 마커로 다 단축키 있죠? 그리고 마커 지우는 것까지 전부 다 써 있습니다. 마커의 첫 번째 기능 해볼게요. 씬 넘버나 챕터 정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영상을 몇 개 넣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붙여볼게요. 첫 번째는 철장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차 타고 이동. 네 번째는 휴양지입니다. 각각의 영상 처음에 마커를 하나씩 찍어볼게요. 하나, 2개, 3개, 4개 다 찍었죠? 앞에다 찍고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 마커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1번 처음에 설명에다가 인트로 색깔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인트로만 쓰고 OK.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더블 클릭. 여기는 2번이라고만 써보겠습니다. 2. 세 번째 거는 3. 네 번째 거는 4. 오케이.
그리고 커서를 여기 마커에다 가져가면 이렇게 이름이랑 우리가 썼던 설명 있죠? 여기 인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뒤에 거는 우리가 이름만 썼으니까 2, 3, 4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마커가 4개잖아요. 만약에 씬 넘버가 엄청 많다고 하면 복잡하고 관리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마커 패널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마커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패널을 제공해 주는데요. 상단 메뉴, 윈도우 여기 보면 마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크. 그러면 마커 패널이 이렇게 열리죠. 마커 패널을 보면 우리가 마커에 써놓은 이름들이랑 여기 설명도 표시가 돼요. 큼지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해당 마커로 자동으로 인디케이터가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번, 2번, 그죠? 그리고 위에 검색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4 검색하면 4라고 이름 써있는 게 보이죠? 클릭하면 4로 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씬 넘버가 50이 넘어가면 스크롤을 쭉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검색 기능이 있어서 빠르고 편하게 해당 마커로 인디케이터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공동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마커를 보시면 Alt를 누른 상태로 마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두 개로.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쓴 내용도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냥 마커만 찍혀 있으면 커서를 가져가야 안에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커가 이렇게 분리되면 안에 내용이 바로 보여요. 앞에 것도 해볼까요? Alt 누르고 분리. 그럼 이렇게 1 인트로 이렇게 해서 이름이랑 여기 내용이 바로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써놓을 수도 있겠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죠. 마커 창에서 여기 고객 요청사항 이라고 쓰시고 밑에 인트로 수정 색깔은 빨간색 확인하시고 OK 누르면 이렇게 고객 요청사항 인트로 수정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특정 부분에 다른 팀원이 이펙트 효과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같은 경우에도 더블 클릭 그리고 이펙트 팀 내용에다가 하늘의 벼락 추가 요망 색깔은 누런색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또는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다시 이 프로젝트를 꺼내서 볼 것 같다 할 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설명을 써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한 건데 설명을 왜 써놔요? 당연히 기억하겠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억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면 1년 뒤에 본인이 한 프로젝트를 다시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본인이 만든 걸 본인이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예전 작업한 파일을 꺼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해되시죠? 다음은 인아웃입니다. 인아웃은 촬영 소스에서 필요한 부분만 미리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해볼게요. 마커도 다 없앨게요. 일반적으로 영상 소스를 가져다가 편집할 때 이렇게 시퀀스에 넣고 만약에 여자가 등장한 부분부터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면도날로 잘라가지고 앞에 부분을 버리거나 또는 여기까지 쓰겠다 라고 하면 클릭 드래그로 당겨가지고 여기까지 놔두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부분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시퀀스에 넣기 전에 미리 정하는 게 인아웃이에요. 클립을 지워볼게요. 소스 더블 클릭 하시면 소스 영상 패널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패널 하단의 도구들 중에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있죠? 이게 마크 인, 마크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을 표시한다,
out을 표시한다 라는 뜻이에요. 영상에서 여자가 등장하고 나서 멈춘 여기서부터 쓰겠다 라고 하면 in, 여기 마크인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단축키는 I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쓰겠다 라고 하면 마크 아웃, 단축키는 O입니다. 아까 마커 이동하는 건 Shift M이었잖아요. 이 인아웃 이동은 Shift I 그리고 Shift O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도구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로 열기에서 화살표 있죠? Go to in 누르시면 방금 눌렀던 Shift I가 되는 거고요. 여기 Go to out 돼 있죠? 이거 누르면 out으로 갑니다. 이게 Shift O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in, out을 없앨 수 있는 아이콘은 도구 중에 없죠? 이건 처음에 안 꺼내져 있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표시 클릭해 보시면 더 많은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로 열고가 마이너스 표시된 거 있죠? 클리어 인, 여기 클리어 아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가지고 밑에 놔둘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됐죠? 오케이 클릭. 그러면 화면에 방금 우리가 추가한 도구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클리어 인,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I 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in이 없어져요. 그 뒤에 거 클리어 아웃, 아웃을 없애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O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은 게 없어져요. 이것도 단축키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처럼 상단 메뉴 마커 보시면 마커에 마크 인, 아웃 있죠? Go to in, out 그리고 클리어 인, 아웃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아웃 찍고 지우고 마커 찍고 지우고 하는 모든 기능들은 이 마커라고 하는 상단 메뉴 안에 다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in 여기까지 out. 이렇게 인아웃을 설정한 소스들은 설정한 부분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도구에서 이 인서트, 여기 버튼 있죠? 인서트랑 오버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인서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다가 만약에 이 여자를 넣고 싶다. 그럼 우리가 활성화된 부분만 이 인서트를 넣으시면 뒤에 영상은 뒤로 밀어져요.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오버라이트를 쓰게 되면 뒤로 밀어지는 게 아니라 덮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던 영상이 잘렸죠. 저는 기존 시퀀스의 작업 클립들을 이렇게 덮어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인서트만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기능은 컬렉트 파일입니다. 바쁘게 작업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소스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긴 영상을 편집할 경우는 어떤 소스를 어디에서 가져다 썼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클릭 몇 번으로 이 소스들을 전부 모아서 한 폴더에 복사해 주는 게 컬렉트 파일입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설명을 위해서 이미지 두 개를 더 가져다 넣겠습니다. 여기 빨간 자동차랑 파란 자동차, 이거 두 개 다 이미지예요. 이렇게 가져다 놓고 전부 다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영상 소스 4개를 사용했고 자동차 이미지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파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상단 메뉴 파일, 프로젝트 매니저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컬렉트 파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새로운 위치로 전부 다 복사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새로운 위치는 어디? 밑에 데스티네이션 패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누르시면 뭔가 쭈르륵 흘러가요. 그리고 저장된 폴더를 보시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컬렉트 파일 한다고 경로를 지정했잖아요. 그 경로 안에 이렇게 전부 파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폴더 안에 넣어 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 파일은 안 건드리고 전부 다 새로 복사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폴더만 백업해 놓으면 필요시에 다시 이것만 꺼내 가지고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프리미어 프로의 컬렉트 파일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젝트 패널이 약간 복잡하다고 느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폴더를 만들어서 영상 소스, 또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소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이미지 2개 있죠. 이거는 이미지 소스에다가 집어넣고 이미지 소스에 2개 들어갔죠. 그리고 영상 소스 4개 있죠. 이거는 영상 소스 폴더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시퀀스만 하나 남고 영상 소스 폴더 이 안에 4개, 이미지 소스 안에 2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컬렉트 파일 해줄게요.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OK. 이제 아까 컬렉트 파일 한 거하고 지금 컬렉트 파일 한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좀 전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우리가 폴더 해갖고 이쁘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컬렉트 파일 할 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한 곳에다가 다 모아놓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안 그렇거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컬렉트 파일 기능이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프로젝트 패널의 모습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해 주기 때문에 깔끔한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옛날부터 이걸 왜 안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암튼 오늘 내용들은 모른다고 해도 편집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편리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